네, 오늘 연중 제7주간 수요일 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자체가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의 이름을 떠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죠. 오늘 복음 한호성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길이고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지난 며칠 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함께 여기 강정팀과 그리고 기지 네트워크 팀과 함께 매년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이었는데요. 오키나와에 대해서 작년에 가고 싶었지만 이번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키나와 현민들이 미군 기지를 철수하면서 오랫동안 저항하고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오키나와는 한국에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되죠. 한국과 오키나와는 지도로 나중에 보시면 정말 아시아 대륙의 동쪽 바다를 함께 접하고 있고 역사적, 현실적으로 또 매우 유사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 나라는 16세기 후반부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진 패권 경쟁으로 인한 압력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고 또 지금까지 그에 맞서고 있는 나라죠. 대략 오늘날의 오키나와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의 명청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독립왕국시대 1372년부터 1800년도까지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양쪽과 관계했지만 일본 남부의 사츠마본의 지배를 받았던 반독립왕국시대 1874년까지 또 이어지고 근대 일본의 한 현이었던 시기가 1945년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초기에 미군의 군사 점령지로 그리고 1952년 이후에는 대일 강화 조약에 의한 군사 식민지였던 시기가 바로 1972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972년부터 오늘날까지는 다시 일본의 한 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에 의해 점령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오키나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제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60여 개의 섬과 더 많은 수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의 가고시마 현과 대만 사이의 서태평양을 따라서 1100km까지 걸쳐 있습니다. 하와이의 7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고 오늘날 여전히 외딴 섬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그 5가지 오키나와 말은 소멸 위기,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일본의 역사, ryukyu-왕국이라고 하는 오키나와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가지 참 강정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고 언어를 되찾은 반면에 오키나와는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으면서도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미군의 점령을 함께 받고 있는 그러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있죠. 네, 오키나와는 1945년 오키나와 전쟁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로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를 거점 삼아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대해서 돈까지 많이 지불한 상태고, 지금도 미국과 일본은 아주 좋은 관계를 군사적으로 두 양국 간의 그러한 군사 조약을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한 현이지만 주일 미군의 3분의 3이 주둔하고 있고, 또 다른 주요 군사 시설이 오키나와 북동부의 해노코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2012년에는 오스프레이라고 하는 고장이 아주 작고 사고뭉치 헬기인 그 오스프레이를 오키나와에 배치하게 되고, 2013년부터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오스프레이 철수, 오키나와 현내에 있는 후테마 비행장을 무조건적으로 철수하고 해노코 이전 반대 입장을 보냈지만, 미국과 일본 정부는 전혀 꿈쩍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노코 기지를 지금 빨리 지어오려고 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 강정과 오키나와는 중요한 측면들에서 서로 매우 다르지만 시민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진전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알려져 있죠. 제주 강정과 오키나와는 군사 패권주의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의 여러 민족들을 연결하는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 센가쿠, 다오이다오 제도를 비롯해서 그 많은 섬들과 바다를 연결하는 평화의 바다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879년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은 메이지 정부의 나라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이야말로 보물이다. 눕지도 닦아라. 이 말은 1945년 오키나와 전에 참화에서 살아남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압제, 군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다 죽어가도 죽음보다 생명, 전쟁보다 평화, 총보다 오키나와 전통 악기인 산신이 더 소중하다는 이상을, 이 생명을 보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보면서 지금까지 위로를 삼고 저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강정 마을도 이제 조금 후면 모든 해군의 군사 시설이 들어오고 전쟁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을 보면서 오키나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오키나와를 보면서 제주 강정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오랫동안 미군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보면서 강정 또한 이 끝없는 싸움을 지금까지 보았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각자가 강정을 위해서 미군기지, 해군기지, 기지 없는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이 미사 함께 하는 가운데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데요. 이 평화와 관련해서 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강정, 미군기지, 한미관계, 미일관계, 동북아시아 이러한 평화를 얘기할 때 매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매번 싸웁니다. 싸우면서도 이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설득하고 무기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평화를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평화로운 사람, 마음의 평화,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함께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